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성원해 주시고 애국방송 장군의 소리를 애청해 주시는 자유애국시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인 예비역력군용장 신은식입니다. 오늘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는 해방 74주년, 건국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수백 년의 시간을 정말 압축해서 달려왔습니다. 1955년 10월경에 당시 UN 한국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이 메논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을 일주일 방문하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그러니까 한국이 다시 재건하는 것은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쓰레기통에서의 장미꽃이라 비교했죠. 당시 런던 타임즈는 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한강에 기적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최근 나락으로 떨어져서 문재인이 이야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도 드라마틱했는데 그 파멸과 나락도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산책해 보고자 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저서 새로운 현실에서 경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경계는 그 선을 넘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적 경계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역사적 경계는 시간입니다. 섬진강을 건너면 전라도 경상도 나눕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DMZ, 제일 가운데에 있는 중앙군사분계선 MDL이라고 그러죠. 그걸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지옥이요, 남쪽은 천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 경계가 있어요. 역사적 경계는 뭐냐? 그 선을 넘으면 진짜 역사적으로 문명적으로 다른 세상을 전개되는 걸 말합니다. 1789년 불란서 대혁명, 역사적 경계죠. 피터 드러커는 그 저서에서 세포의 반란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경계로 삼았습니다. 이게 1857년부터 5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100년 전에, 그러니까 1757년 무렵에 인도 무굴 제국은 영국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한테 인도가 식민지가 된 지 100년쯤 지난 뒤에 인도를 착취를 하느라고 만드는 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인데, 그 동인도 회사에서 세포이족을 고용을 해서 경비도 쓰고 노동자로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영국이 진압해서 반란이 진압된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세포의 노예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다시 무굴 제국으로 돌아가면 뭐하냐. 차라리 영국 식민지가 더 살기 좋은데, 이 말에 가지는 함의가 뭐냐면, 지금 내가 현저한 희생을 얻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와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사람들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9년이 지나고 난 1919년 3.1운동이 있었죠. 처음에는 3.1운동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복벽주의라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벽은 한자로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으로 돌아가자, 이시왕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였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택했다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아니, 이시왕조라고 하는 사색당쟁의 신분제의 노비로서 소수의 양반을 제외하고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하면 일본 경찰과 군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릴지 모르는데 기껏 돌아가는 게 그거야? 그럼 왜 돌아가야 되지? 비교해보면 일제 식민지나 조선시대나 일반 민중의 삶은 참혹하기 비슷한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대표로 내세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역사적 경계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개 시기로 나눕니다. 제1기, 제가 이름하여 대한민국 1.0으로 붙여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바로 역사적 경계죠. 이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그 한 3년간이 중요한 역사적 경계였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바로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태리, 일본과 같던 파시스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문명과 공산주의 문명이 손을 잡고 우선 이걸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아있는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냉전입니다. 이 냉전의 거센 파고는 우리 막 해방된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피 튀기는 좌우익 투쟁이 있었고요. 그 정점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후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은 전후복구가 빨랐어요. 왜냐하면 독재국가고 일사불란한 복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복구가 더뎠습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은 정말 희망이라고 없는 절망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 중에 복에 씨가 있고 복 중에 화에 씨가 있다. 화, 한자로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 어려움 중에서 복의 씨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으로 탄생한 옥동자, 3명의 옥동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훗날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옥동자가 그 고난 속에서 싹이 텄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정공은 1961년 5월 16일을 역사적 경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명 5.16 군사혁명, 일부에서는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보면 5.16은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경제사회적으로 또는 인류 문명사 기준으로 따지면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5천년 민족사회의 농업시대를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에 버금가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5, 60년대 유행했던 제3세계에서의 소위 군사 쿠데타는 다 혁명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만 혁명으로 완성이 된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다 쿠데타로 끝났고 국가와 국민은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5.16은 정말 국가와 국민의 복을 주고 문명사의 획을 긋는 산업 근대화 혁명이었습니다. 70년대 위기가 왔죠. 닉슨 닥트린과 지미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71년 8월 15일 날 미국이 금태한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 우저 체제가 깨짐으로써 오는 경제적인 파고, 정말 쌍둥이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73년도 1차 석유위기, 79년도 2차 석유위기가 우리한테 덮쳤죠.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의 결기와 국민의 인내 덕분에 역시 중화공업국가라는, 그리고 자주국방이라고 한 위대한 반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3.0,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저는 1987년 6월 29일 일명 6.29 선언으로부터 역사적 경계로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이듬해 1988년 6공화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이 헌법적으로 보면 6공화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찬란했던, 가장 화려했던 출발선상에 섰을 겁니다. 87년도 대통령 직선제로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성큼 다가선 것이죠. 그리고 86년부터 88년을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라는 3저 호황이, 그래서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다, 이런 말들이 아주 회자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정말 초금목피에서 위대한 물질의 풍요를 이루는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미래가 장미꽃 같았죠. 88 서울 올림픽 기억하시나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꿈과 같죠. 이 올림픽은 또 냉전 해체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90년도 독일이 통일되고 91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소연방이 붕괴가 돼서 모스크바 광장에서는 러시아의 3세기가 올랐습니다. 냉전이 붕괴됐습니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공포가 인류의 내리로부터 사라진 순간입니다. 우리는 1990년 소련과 수교했습니다. 92년에는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배터리가 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을 하고 통일을 눈앞에 둔,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차고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31년이 지났죠. 지금 어떤가요? 자유민주주의 한번 봅시다. 2년 반 전에 촛불이 법치를 태우니 자유민주주의가 휘청되고 그 틈을 비집고 인민민주주의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김정은 집단의 사주를 받은 한국의 주사파 집단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붕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던 대한민국 2.0 시대, 1961년부터 87년대에 이루어졌던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후퇴한, 그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6공화국은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다는 의미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화려한 깃발 아래 이제 성장은 그만해도 된다. 성장보다는 분배의 정의가 훨씬 귀중한 가치라고 호의롭게 외쳤죠. 지금 어떤가요? 성장도 망가지고 분배도 망가졌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전후로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세대의 부모한테 집을 유산으로 받으신 분 계세요? 뭐 있겠죠. 근데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식이 부모 도움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직장? 뭐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부모가 엄청나게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이 신경 썼습니까? 그냥 도시락 2개 싸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알콩달콩 금금절약해서 분양받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이 망가지고 분배마저 망가진 현실입니다. 단지 소비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된 기분이죠. 뭐 아무나 핸드폰 들고 다니고 웬만하면 차 사니까 그거로 끝입니다. 옛날에 월남 갔다 오면요, 집 사고 논 사고 소 샀습니다. 지금 제 군인을 기준해서 해외 파병을 하면 대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전투수당 받습니다. 1년 갔다 오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주고 살 땅이 어디 있으며 논이 어디 있으며 뭐 초가집 살 수 있습니까? 할부 껴서 차 하나 바꾸면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기준으로는 좀 부자된 것 같은데 사실상 자산 가치로 보면 가난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3.0 시대에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가 부자를 이야기할 때 월급 많이 받은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까? 월급은 좀 작아도 자기 집이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급만 부자가 된 착시 현상이 빠져서 가난해졌습니다. 대한민국 3.0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마저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뭐 주 52시간 더 이상 제가 설명은 안 돼도 잘 알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진짜 극자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무한정 살포하는 선심성 예산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을 고갈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공짜를 바라는 그야말로 건전한 대한민국의 국민 정신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쇠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속도로에 바로 그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안보는 어떨까요? 30년 전에 냉전은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되었어요. 박제품이 돼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저 박물관 구석에 자리 잡은 줄 알았습니다. 냉전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좀비처럼. 과거의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었고요. 그 주 무대는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죠.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동북아입니다. 과거의 냉전 때는 우리는 부차적인 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주전장, 주싸움터가 됐습니다.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냉전 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어요. 지금 핵무장을 했습니다. 과거의 냉전 때는 냉전의 어떤 구도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경우도 대한민국을 버릴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우선주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말 보십시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 계약 조건을 깨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뭡니까? 양국의 어느 일방이라도 침략을 받을 때 자국의 침략인 것처럼 하고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의 위협을 워싱턴 DC나 뉴욕의 위협으로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놀래서 계약 위반이라고 따져야 할 문재인은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냉전 구도는 구냉전보다 우리한테 닥친 위협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4.0을 이제부터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간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힘차게 뛰어나가도록 비전 2050, 즉 2020년부터 2050년에 비전을 열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빨리 올해 내로 그것을 만들고 내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4.0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 경계는 얼마나 국민들이 각성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2020년 4.15 총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몇 개월 동안 어느 시점으로 대한민국 4.0을 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4.0의 비전은 뭘까요? 저는 크게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되살릴 것과 새로 만들 것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3.0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소중한 걸 잊어버렸던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다음에 합법성을 되살려야 됩니다. 48년도 유엔에서 이야기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그 유엔의 결정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유엔의 결정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린다. 이게 합법성을 되살리는 가장 기초입니다. 세 번째는 영속성,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촛불 난동으로 대한민국의 계속성이 파괴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개인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느 일방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대통령을 만족스럽게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게 탄핵 사유가 되면 탄핵 안 될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죄라고 했던 것들도 지금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2016년 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리를 하고 회개와 참회 그리고 인간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서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으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끊어졌던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법치입니다. 때법, 국민정서법, 소위 광장의 감정적 선동에 벗어나서 이성과 합의에 의한 법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다 아실 겁니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죽고 난 뒤에 선동가에 의해서 아테네는 광장정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북쪽의 농업국가 형편없이 가난한 스파르타한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면요. 세계 최고로 부유한 도시는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욕과 같은 도시국가가 저 중남미의 촌 마을한테 점령당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계 실패국가 북한한테 제일 성공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나중에 결국 멸망당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죠. 이제 광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법치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위협, 이게 북한의 핵위협 아닙니까? 당장 우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우리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이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약속했던 쓰리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MD와 통합, 한밀 안보 삼각동맹 참여 금지 등을 약속을 한 이것을 3yes, 미국 필요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우리가 사스 배치하거나 미국과 MD망을 통합하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지소미아에서 정보에서 군수지원협정 작전에 대한 공유 나가서 점점 한밀 삼각동맹으로 나아가는 길,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걸 해야 되겠죠. 젊은이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장 신화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이 성장 신화를 바탕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70년대 우리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었다면 앞으로 2020년부터 2050년간 열 기적은 압록강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서 우리가 한중국 국경선에 서서 광개토 대왕의 심장으로 그리고 호랑이의 눈으로 만주벌판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위대한 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영국이요. 우리가 국토 크기나 인구나 그만합니다. 영국도 세계 대제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 대제국의 건설의 꿈과 이를 위한 노력이 없는 나라가 인류에게 위대한 문명을 선사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당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 일당의 파괴행위를 중단시키면 물론 그 파괴를 중단시키는 동안들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질 때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고난은 훗날 희망의 바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껏 싸울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승단이 늘 함께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